자, 이 길잡이에서는 이제 이해를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거고요. 시험은 요 정도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하게 되면 뒤에 나오겠지만 108조의 허위 표시는 통정 허위 표시고 그 통정은 합이다. 합이다. 그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럼 먼저 107, 108, 109, 110조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나온 게 107조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출제 비중은 낮아요. 107, 108, 109, 110조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108조하고 109조예요. 그래서 107조와 110조, 107조 비진의 표시 아니면 110조 사기 감박은 그렇게 자주 출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07조에서 110조의 법조문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유효해요.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과거 24회, 20회, 19회 그럴 때는 요거를 잘 출제됐어요. 취소한다. 32회인가 33회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무효로 한다. 취소가 아니라 취소하면 틀린 지문.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진이 아닌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는데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내심적 효과사와 표시상 효과사가 다른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출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문제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니면 비진의 표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비진의 의사표시. 그래서 핵심은 진이가 아니다. 진이가 아니를 한자로 아닐 비자 쓰거든요. 그래서 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가 얘기했죠. 이게 출제된 바 있다고. 32회인가 나왔을 겁니다. 33회인가 아니다. 효력이 없다.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맞는 표현이죠. 원칙적인 효력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 알았거나를 보면 악이라고 해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해요. 따라서 악이 과실의 경우에는 효력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유효하려면 선의이고 그 다음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걸 바꿔 쓴 겁니다. 왜냐면 이러한 경우는 악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야 한다.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문장을 만든 거예요. 저 같은 법조인한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악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는 효력이 무효이기 때문에 진이 아닌 매매계약에서 이 비진의 표시가 유효하려면 선의며 상대방이 과실이 없어야 유효하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 지문이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만약 수험생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평소에 이렇게 주목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수험장에서 틀릴 수 있는 지문입니다. 혼동이 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잘 알아두십시오. 이 단서를 달리 표현한 겁니다. 자, 진이란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 진이란 표현이 개념이 뭘까?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 교과서에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면 진이란 법적인 효과의사를 의미하고 표의자가 추구하거나 바라는 실체적 목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개념을 갖고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려면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험생 입장은 이거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요 문구 자체는 일단 기억을 해주십시오. 요거는 간혹 출제가 됩니다. 진정으로 진의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너의 진심이 뭐야? 그거예요. 딱 진의하면 우리가 법을 자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의하면 진심을 느껴져요. 그럼 이게 진심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진심. 너의 진심은 뭐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진이란 뭐냐면 계약과 관련한 거예요. 계약과 관련한 의사표시. 계약이 뭐예요? 법적 효과서잖아요. 계약에 따르면 유효하게 성립되면 일정한 권리 의무를 발견한다. 계약과 관련한 법적인 효과 의사라는 거지 이 계약을 통해서 달성한 목적은 진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 이 특정한 내용은 결국은 계약과 관련한 의사표시다.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 입장은 매도사, 매수 입장에서는 매수사.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뭐 어떤 거죠?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고 그리고 의무, 채무. 어떤 채무죠?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할 의사. 이렇게 계약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효과. 그 권리를 행사할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의무,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 진의예요. 계약과 관련해서 그 계약을 통해서 달성하지 목적 그거는 진의가 있고 이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바라는 거 어떤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널 돕기 위한 거야. 상대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아내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진심이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 표현해요. 법적인 효과사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반면에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달라는 채권이 있는 거고 그 채권 채무에 관한 의사를 의미한 거지 추구하거나 바라는 실체의 목적 이 계약을 달성하고자 목적 이 매매를 체결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진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간의 화합을 목적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수험생 이렇게 좀 자주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되십니다. 진의의 개념을. 그런데 수험생은 진정으로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진의가 진심을 말하는 건 아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황을 뜻한 건 아니다. 요 문구 자체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잘 나온 또 출제가 됩니다. 대리 행위에 있어서 자,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의사표시 대리인이 법률에 한 거는 의사표시의 흠이나 아니면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기타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률 행위에 영향을 끼치면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116조인데 그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흠결은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개최한다. 민법 제116조 1항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흠결, 이게 의사흠결은 107, 108, 109예요. 사기 강박, 이게 부당한 간섭, 아니면 알았거나 악이거나 가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건 1순위는 아니지만 2순위, 3순위로 나옵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준다. 이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두 가지 있죠. 계약과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데 계약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요거예요. 5번, 6번, 7번. 우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할 때 대표적인 사례, 대부분의 강의를 하거나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근로자가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이 이거 고용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있어요. 이들의 계약관계는 근로관계예요. 근로라는 근로계약관계예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사장님이 일단 외형상 사직서 제출하게 되면 하고 내가 한 달 후에 다시 채용을 할게. 그러니까 잠깐 사직한 걸로 처리하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권유를 했어요. 사직 권유했어요. 근데 이거는 잠시 일회성이고 다시 고용하기로 했어요.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심적 효과서는 사직의 의사가 없어요.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장님이 견인해서. 자, 이 사람이 이제 진위가 뭐냐? 이 사직서예요. 계약과 관련 것처럼 이건 근로관계예요. 사직이라는 것은 근로관계,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내심적 효과사가 결국은 진위와 관련된 건데 여기서는 진위로 바꾸면 돼요. 107조 나오게 되면 내심적 효과사 진위로 바꾸시면 돼요. 알았죠? 자, 진위, 지금 내심적 효과.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지 사장이 권유하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하는 거죠. 경영상 어려움을 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진위는 아니에요. 근데 사장도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그럼 사직서는 표시상 효과서는요. 이 사직서가 갖고 있는 표시상 객관적인 의미는 뭐예요? 사직의 의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내심적 효과서와 표시상 효과서의 일치 아니에요. 불일치하죠. 그런데 근로자가 이러한 사실을 착오를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107조의 문제고 만약에 모르면 109조의 문제죠. 아까 107조와 109조는 어떻게 구분했죠? 둘 다 내심적 효과의사, 표시상 효과의사가 불일치한데 107조는 그러한 불일치를 아는 거고 109조는 모르는 경우. 이 경우가 아는 경우잖아요.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직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근데 상대방이 권유했기 때문에 알은 경우잖아요. 따라서 사직서의 제출 효과, 즉 근로계약 종결의 효력은 발생한다? 아니다. 이게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걸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사직서가 나오면 107조의 문제구나. 상담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효력이 없다. 그걸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옵니다. 자, 먼저 시험에 자주 나온 대표적인 사례는 이것부터 볼게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데 지문에 써 있어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내심적 효과사예요. 이 표현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내심적 효과사에 사직 의사가 없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는 사직 의사가 없어요. 지문에서 이걸 발췌할 수 있어요.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건 뭐냐면 표시상의 효과사는 뭐죠? 사직 의사예요.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107조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사장님의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상대방이 안 경우잖아요. 안 경우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과 사직 제출 행위의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5번도 잘 나와요. 자,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대출 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 경영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탁을 받고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 계약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돈 빌려주는 것을 정확한 용어는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줘요. 그럼 너 나중에 돈을 갚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원금을 갚을 의무가 있고 원금을 갚을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뭐가 있죠? 이자,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을 나중에 갚는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자를 약정했으면 이자 약정, 그게 권리 의무 관계예요. 따라서 의사표시의 진위 문제가 되면 내가 채무자로서 이 돈을 갚겠다는 의사가 있는지가 진위일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나가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나중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진위일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부탁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회사 대표인 남편의 부탁을 받고 한다. 그건 아내가 남편을 위한 어떤 경제적 목적이죠. 의리상. 근데 그건 진의가 아닌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멍이를 빌려주는 자가 부탁을 받아서 대출 계약서에 채무자를 기재하는 사람이에요.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 이 표현이 뭐냐면 대출 계약서 부탁을 받았지만 대출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 부담 의사가. 내심적 효과 의사가 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따른 내심적 효과 의사 뭐다? 채무자가 채무 부담하겠다는 의사 있는 거예요. 가졌더라도 근데 금전 소비 대차 이걸 대출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대출 계약상 채무자로 기재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차주 이건 표시상의 효과가 뭐예요?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부담 의사가 채무 부담 의사 그러면 내심의 효과서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107조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107조 문제는 내심의 효과서와 표시상의 효과서가 일치하지 않고 107조는 그러한 것을 알고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S당초 이거는 내심의 효과서, 채무부담 의사가 있기 때문에 내심의 효과서와 표시상 효과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즉 107조의 문제도 아니고 108조의 문제도 아니고 109조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답이 있어요. 채무 부담의 내심적 효과서가 있어요. 그러면 대출계약서 채무자 썼다는 그 사람 채무자 규범적 해석에 따르면 채무 부담 의사로 있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럼 일치하잖아요. 근데 앞선 질문은 아니잖아요. 사직 의사가 없는 내심적 효과에 사직 의사 없는데 사직서 제쳤다. 사직서 자체는 사직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내심적 효과서와 표시상의 효과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7조의 문제예요. 107조는 어떻게 다른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7번도 잘 나와요. 최근에는 7번이 잘 나와요. 과거에는 5번과 6번이 중점적으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7번을 중심으로 나와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하게 되면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암기를 해 주십시오. 대리권 남용 이론인데 107조 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 이거에 관련된 겁니다. 자, 먼저 이것도 표시하고 암기를 하십시오. 자, 상대방이 소유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결국은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게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지 않지만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입증 책임 관련해서 뭐 이거 기본적인 포맷은 이거예요. 기본적인 출발은 유리한 것은 자기가 한다 이거예요. 여기 자기가 무효 주장자예요. 자, 무효를 진위 아닌 사직서 제출과 관련했을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케이스에 있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유리하겠죠. 사직서 제출 효력이 없다. 그게 근로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직서의 효력을 없앰으로써 근로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입증 책임이 사실상 단기간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전반적인 지식이 있고 더 나아가 민사소송이라는 실무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제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하루 이틀 강의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이거는 그냥 그 실무적인 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설명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유리한 것은 자기가 한다. 이렇게 이 방향, 이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 이 기준을 생각한다면 조금씩은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가 유리한 건지 무효 주장한다 유리한 거예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연 설명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리 파트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질문에서 요 지문이 나오겠지만 대리행위 파트에서도 하나의 질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제가 한번 언급했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그러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배운 게 이거였어요.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계약의 원칙적 성립되면 효력이 있지만 103조 위반되거나 104조 위반되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아니면 효력규정 위반되면 무효다. 따라서 그러한 것이 없는 유효하게 유효해야 돼요. 즉 무효 사유가 없어야 돼요. 더하가 이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한 경우에는 제가 기억을 암기하십시오.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현명주기 본인을 위하여 이해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유효하게 성립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대리가 되면 이렇게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하고 무효 사유가 없고 대리인의 경우는 이 대리 파트에서는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인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어떤 효력이 있다? 이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가 누가 주체가 됐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계약에 대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다. 권리 의무는 의사표시에 기초해서 발생한다. 그 의사표 대표적인 얘기보다 계약이다. 근데 더 나아 이게 뭐냐면 이 법률에 대한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데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문제예요. 기속 주체.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 기속 주체는 행위자인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따라서 이런 계약관계, 법률의 계약을 볼게요. 계약에 따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는 대리인이 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하에서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본인이 되려면 그 표현이 법률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그 얘기는 권리 의무의 당사자가 본인이 되려면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하고 본인을 위한다는 이 법률행위의 기속 주체는 당사자는 본인이라는 현명을 해야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따른 권리 의무의 당사자는 효과의 기속 주체는 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본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이게 대리인의 법률행위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세 가지의 대리권이 있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있죠. 근데 누구를 위한? 본인을 위한 이익. 이게 들어가나요? 이 법률행위 누구를 위한 건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요할 뿐이지. 더 나아가 본인을 위한 이익. 이걸 요하지는 않습니다. 요건으로서. 설사 이 대리인이 본인이 아닌 자기를 위한 이익이 이유에서 이 법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자기를 위한 이익이 그러한 사실을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이 대리행위가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이익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겠다. 그게 대리권 남용이랍니다. 원칙적. 그러니까 이게 107조 구조 비슷해요. 다만 의사표시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이익은 의사표시와 무관한 거예요. 하나의 동기뿐이에요. 본인을 위한 이야기냐 아니면 자기를 위한 이익이냐는 의사표시와 무관한 원칙적 무관한 동기 문제예요. 따라서 107조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법률 효과에 관한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동기의 문제예요. 계약과 무관한. 그렇기 때문에 107조가 직접 적용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자기를 위한 대리인 자신을 본인이 한 자신을 위한 법률 행위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효력이 원칙 인정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있어요. 즉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 설명이에요.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그냥 암기를 해주십시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대리행위, 대리인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한 유효하게 성립한 요건, 그리고 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고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을 했을 때 그 효과, 본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백지주의로 단서와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주와 관련된 문제, 요게 출제가 아니돼요. 여기서 출제 안 되면 대리 파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사실을 안 경우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 여기서 나서는 무효다.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리행위 때문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없다. 그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이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